SQLD 자격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관리 구문, 이러한 주제로 함께 학습할 것인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특징, 즉 개요를 살펴보고 DML, TCL, DDL, DCL과 같은 관리 구문의 특징과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QLD 자격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관리 구문, 이 내용을 주제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고요. 우리 관리 구문 SQL이죠. 어찌 보면 DML, TCL, DDL, DCL 이렇게 관점별로 그룹핑해서 나눠져 있는 관리 구문의 특징과 중요한 예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시 우리 SQLD 자격증 특강 과정에서 함께 공부하고 살펴보는 내용은 이게 다다 이런 건 아닙니다. SQLD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 정도 주제는 꼭 학습해야 한다라는 학습 대상을 정확히 한번 잡아보는 것과 그러한 것들을 학습해서 나가실 때에 허들을 낮추고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도록 기반적인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따라서 꼭 관련된 주제들, 또 제가 중간중간에 또 이야기 드리는 몇 가지 사항 등은 꼭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부가 자료를 함께 살펴봐 주시고 필요하시면 별도의 얇은 교재로 함께 학습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또 많이 입수할 수 있는 경로들이 있으니까 인터넷 검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이 출제되고 있는지 함께 아울러 봐주시면 조금 더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입니다. 보통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책을 보게 되면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요 내용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무엇인지, 정보는 무엇인지,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잡고 있는 거거든요. 데이터, 관찰 혹은 측정해서 수집한 팩트 혹은 날 것 그대로의 값을 데이터라고 합니다. 수치 데이터, 문자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등 여러 가지 형식이 있겠지요. 근데 정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의사결정과 같이 좀 더 가치 있는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처리한 결과물입니다. 즉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처리한 결과물 혹은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처리되거나 정리된 양식에 따라서 가공된 거, 즉 한번 가공이 됐다는 거죠. 목적에 따라 가공된 거, 이것을 정보,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조직과 업무 목적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공유해서 또 공유해서 사용할 목적에 따라 통합하고 관리되는 데이터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들의 집합체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죠. 체계 있게 관리되어 있는 거. 관리를 하는데 관련된 자료를 사용하는데 통합돼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간단한 그림이 있는데요. 간단한 그림이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처리를 통해서 정보화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과정이 되는 거죠. 이 그림과 텍스트를 매핑해서 보시면 데이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 조금 더 이렇게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시험에 나오기 좋은 그런 용어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지선다형이니까요. 통합, 저장, 운영, 공용 데이터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앞자만 딴다면 통, 저, 운, 공, 통저, 운공 이렇게 암기하셔도 좋겠습니다. 통합 데이터, 중복을 제외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중복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거. 기본적으로는 중복이 없는 통합된 데이터인데 혹시 중복이 되더라도 의도적으로 파악해서 관리했다라는 통합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저장 데이터. 당연히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저장되고 관리되는 데이터여야겠지요. 운영 데이터. 뭐죠? 실제 조직의 기능,
업무 역할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라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데이터라는 겁니다. 운영 데이터. 공용 데이터. 여러 사용자들 혹은 여러 응용 시스템, 정보 시스템이 목적에 따라 공유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 있다는 겁니다. 즉, 공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저운공, 통합, 저장, 운영, 공용 데이터의 특징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으로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으로 또 언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시간 접근성, 계속적인 진화, 동시 공유, 내용에 의한 참조, 데이터 논리적 독립성, 여러 가지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시간 접근성, 사용자의 질의에 대해서 즉시 처리해서 응답할 수 있다. 계속적인 진화, 삽입, 삭제, 갱신 등을 통해서 항상 최근에 정확한 데이터로 동적으로 계속 유지 관리가 된다. 동시 공유, 아까 했던 것이죠. 동시에 함께 사용한다. 내용에 의한 참조, 튜플의 주소나 위치, 그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 내용을 참조한다는 겁니다. 어디 있다, 주소가 있다가 아니라 그 내용 자체를 참조한다는 겁니다. 데이터 논리적 독립성.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독립시킴으로써 논리적 구조가 변경되더라도 응용 프로그램이 변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런 겁니다. 타이틀리 커플링, 즉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하나 논리적 구조가 변경되거나 데이터 구조가 변경되면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다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도 있다 정도 그냥 체크만 해주시기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네 가지의 특징은 암기고요. 뒤에 있는 여러 가지의 특징은 참고로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가 있는 반면 DBMS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사이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연산을 수행하고 정보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DBMS, 오라클과 같은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관계형 DBMS를 예를 들자면요. DBMS의 구조는 대략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게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한번 도식화해봤다는 겁니다. DBMS는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일반 사용자도 사용을 하고요. SQL과 같은 지류열을 쓰겠지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또 사용할 겁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 뭐 이런 것들, DDL 이런 것들을 사용할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만드는 스키마 이런 것들을 관리할 겁니다. 반면에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는요. 응용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API라고 불리는 별도 함수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셀렉터와 같은 쿼리문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자, 이렇게 DBMS를 외부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할 때는요. 외부에서 들어온 이런 어떤 거는 SQL과 같은 이런 지리어들을요. 컴파일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해석할 수 있는 런타임 처리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 해석할 수 있는 명령 실행 코드로 바꿔줍니다. 마치 우리가 자바 언어를 컴파일해서 JVM이라는 자바 가상 머신이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이 컴파일 과정이 내부적으로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얼마나 최적화된 코드, 실행 코드를 만들어주냐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 시스템, DBMS의 성능과 가치를 가늠하기도 한다고 하지요.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들, 요청들 또는 데이터들은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저장되기도 하고요. 또는 카테고리라고도 하고 메타데이터라고도 불리는데요. 여러 가지 구조를 담는 데이터도 별도로 관리가 됩니다. 실제 데이터뿐만 아니라 구조도 별도로 관리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DBMS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게 핵심입니다. 행과 열로 구성된 테이블 간의 관계를 표현하고 SQL을 이용해서 데이터에 접근하고 관리하죠. 오라클, MySQL이나 마리아DB 같은 겁니다. 참고로 MySQL과 마리아DB는 같은 거예요. 원래 MySQL이 오픈소스로 있었는데 이제 오라클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마리아DB 쪽으로 오픈소스 진영이 확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MySQL과 호환되어 있는 오픈 소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것, 그거를 마리아DB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입장에선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DBMS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DBMS죠. 우리는 현재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고 그것을 관리해주는 DBMS,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것을 관리해주는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 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것을 관리해주는 DBMS, 이렇게 구별은 돼 있는 거지만 다소 좀 모호하게 하나로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트리 구조, 부모 자식 형태로 갖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데이터 중복의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가 보다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죠. 네트워크,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얘기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그 복잡한 구조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구조 변경 시 당연히 어려움이 따르고요. 다양한 관계가 그물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보다라고 체크하는 겁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잘 기억해 놔야겠죠. 반면 NoSQL, 이 NoSQL이 No, 아니다의 개념이 아니라 Not Only의 개념입니다. SQL과 SQL이 아닌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요즘에 빅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면서 NoSQL이 많이 이제 언급되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도큐먼트 베이스라고도 하고요. 키 밸류의 비정형 구조를 갖습니다. 일단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보통 전용 API를 쓰고요. 몽고DB와 같은 대표적인 DBMS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DBMS가 있다라는 것 정도를 체크하고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핵심이다. 이렇게 찝고 밀축 긋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 DBMS의 구성 요소, 이미 앞전에서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용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DDL 컴파일러, DML 컴파일러, 지리어 처리기,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가 있다 정도만 하겠습니다. SQL을 컴파일해서 실행 가능한 코드를 만드는 컴파일러가 있다 정도가 되는 거고요. 실제 이 쿼리 요청을 처리하는 지리어 처리기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실제 관리 저장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연계해서 수행하고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처리하는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가 있다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핵심은 아니니까요. 이제 SQL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QL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보고요. 또 함께 연관돼서 알아야 될 관계 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개념입니다. 관계 대수에 기초한 것이고요.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Structured Query Language죠. SQL. RDBMS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죠. 데이터를 생성하고 조작하고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랭귀지. 코딩하는 것처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의 근간이 되는 관계 대수가 있는데요. 관계 대수라는 거는요. 원하는 결과를 위해 릴레이션을 처리하는 연산의 집합입니다. 릴레이션, 우리 입장에선 테이블 집합이라고 해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산의 집합입니다. 관계 대수식은요.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식이고요. 그러니까 관계 대수의 개념에 그 이론에 따라 SQL이 이제 생긴 거고요. 즉 SQL은 관계 대수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관계 대수는 릴레이션을 처리하는 연산을 모아놓은 집합인데요. 그것을 표현한 게 관계 대수식이겠죠.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식인 겁니다.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는 거 체크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 대수식은요. 단항 연산자와 이항 연산자로 구분됩니다. 단항 연산자는요. 한 개 항만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한 개의 테이블만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항 연산자, 두 개의 항입니다. 두 개의 항. 연산자의 대상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항 두 개니까 테이블로 따지면 두 개의 테이블 간의 관계를 연산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대수. 이 정도까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계 연산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연산자, 원하는 결과를 위해 릴레이션을 처리하는 연산. 그쵸? 요렇게 우리가 정의했고요. 관계 대수와 관련돼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관계 연산자의 종류를 몇 개 보겠습니다. 일반 집합 연산자가 있는데요. 일반 집합 연산자 말고 순수 집합 연산자도 있습니다. 바로 살펴볼 거니까 지금은 일반 집합 연산자가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근데 관계 연산자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집합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집합관계 대수의 개념. 그래서 이 용어가 나온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합집합 뭐죠? 이항연산이에요. 두 개예요. 두 개의 릴레이션을 합집합하겠다는 겁니다.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반환. 합치겠다는 거죠. 합집합. 교집합 뭐죠? 집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릴레이션에서 중복된 내용을 선택하는 거죠. 새로운 릴레이션을 반환합니다. 이항연산이겠죠. 차집합 이항연산입니다. 당연히 하나의 릴레이션에서 또 다른 릴레이션과 겹치는 내용을 제거해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반환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합집합, 그쵸? 교집합, 또 뭐가 있죠? 차집합, 그쵸?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티션 프로덕트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항연산인데요. 두 개의 릴레이션의 투필드로 구성된 모든 조합, 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다 크로스하면 총 4개가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크로스하는 겁니다. 구성 가능한 모든 조합을 만들어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반환하는 거, 이게 카티션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 중에서 순수 집합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셀렉션, 프로젝션, 조인, 디비전이 있습니다. 셀렉션, 단한 연산자예요. 하나의 릴레이션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의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 튜플만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예, 우리 SQL에서 말하는 셀렉트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지요. 셀렉션입니다. 표시는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합니다. 프로젝션, 파이를 표시하고요. 단항 연산입니다. 하나의 릴레이션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속성.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있다고 그러면요. 이렇게 열을 뽑아내는 겁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속성을 선택하여 반환하는 거, 이게 프로젝션입니다. 조인, 이항연산인데요. 두 개의 릴레이션에서 조건에 맞는 투폴 혹은 속성을 조합해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반환하는 겁니다. 조인, 두 개의 릴레이션에서 조건에 맞는 것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릴레이션을 반환하겠다는 겁니다. 디비전입니다. 디비전은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대로 읽겠습니다. X의 부분 집합인 Y인 두 개의 릴레이션에서 릴레이션 X와 다음에 릴레이션 SY가 있을 때에 그 다음에 R의 속성이 S의 속성 값을 모든 갖춘 투표해서 S가 가진 속성을 제외한 속성만 분리해서 반환한다. 자, 제가 읽긴 했지만 굉장히 어렵죠. 자,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디비전이라는 게 있고 나누기가 있다는 것만 체크하기로 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중에 몇 가지는 샘플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리지만 시간과 지명 관계상 이 모든 것을 다 나열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조금만 내용이 바뀌어도 또 다른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네이버나 구글을 좀 검색하셔가지고요. 순수 집합 연산자, 일반 집합 연산자, 특히 일반 집합 연산자는 보시면은 개념적으로 바로 와닿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순수 집합 연산자, 특히 그 중에서 조인과 디비전, 특히 디비전 부분은 꼭 한번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제한된 지명과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숙제처럼 드리는 건데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계 연산자는 예를 아주 간단한 것만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A가 있고요. 클래스 A, 집합 B가 있습니다. 뭐 릴레이션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교집합이죠? 그쵸? 교집합. 뭐죠? 공통된 것만 뽑으니까 토미와 한스. 그쵸? 자, 토미,
토미 컴퓨터 90, 토미 컴퓨터 90, 한스 데이터 80, 한스 데이터 80 있죠? 공통된 것만 뽑힌 겁니다. 그쵸? 자, 프로젝션이죠. 네임과 스코어. 클래스 A에서 네임과 스코어만 뽑아라. 그래서 가져온 거죠. 이렇게. 자, 프로젝션입니다. 파이로 표시하죠. 다음에 셀렉션입니다. 시그마로 표시하는데요. 클래스 B에서 스코어가 90 이상인 거.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되겠네. 두 개가 되겠네요. 그쵸? 요 두 개의 값을 이렇게 뽑아오게 된 거지요. 자, 이게 셀렉션이 되겠습니다. 그쵸? 요렇게 지금 이렇게 관계 연산자는 예제를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단한 거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조인이나 디비전 같은 경우 꼭 검색 등을 통해서 그림과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QL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 정도는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DDL, DML, DCL, TCL. 데이터 정의 언어,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그다음에 컨트롤 언어들. 이렇게 나눠집니다. 관점이 나눠지는 거죠. SQL문의 종류입니다.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죠.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구조를 적용하기 위한 언어고요. 데이터 사전, 데이터 사전 딕셔너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으로는요, 얘는 오토 코밋입니다. 물론 DBMS의 설정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설정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DDL, 크리에이트로 시작하고 크리에이트 테이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오토 커밋입니다. 즉 이것도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커밋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DML,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언어이고요. 추가, 삭제, 갱신, 검색 이런 것들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DML은 일반적으로 오토 커밋이 아닙니다. 역시 설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커밋을 별도로 해줘야 반영이 됩니다. 반영되는 경우 말하는 겁니다. 삭제, 추가, 갱신 이런 것들이 되겠죠. DCL,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입니다. TCL, 트랜지션 컨트롤 랭귀지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즉 DBMS를 사용하기 위한 제어 언어들, 사용자를 만들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것들, 또 트랜잭션이라는 것을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다음에 TCL, 이러한 것들. 예전 같은 경우는 이걸 합쳐가지고 그냥 보통 DCL이라고 또 했는데 분리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적관권은 부여, 트랜잭션 등을 관리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용자를 만들고 권한을 부여하는 DCL, 또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TCL, 이렇게 그룹이 나눠질 수 있다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DML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볼 건데요. 이제 EU 차수에서 또 주요한 내용들은 조금 더 자세히 또 몇 가지 예제와 함께 볼 거니까요. EU 차수에 설명하지 않은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모아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ML이 있습니다. DML.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합니다. 검색, 추가, 삭제, 갱신들을 하죠. 보통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라고 하죠. 인서트, 새로운 레코드를 삽입합니다. 업데이트, 특정 테이블에서 새로운 기존 레코드의 속성값을 수정합니다. 딜리트, 특정 레코드에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고요. 셀렉트,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특정 테이블에 있는 조건에 맞는 레코드들을 선택해서 반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셀렉트죠. 검색하고 삭제하고 업데이트, 갱신하고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DML입니다. 자, 뭐 이건 또 앞으로 계속 많이 볼 거니까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요. DDL을 보겠습니다.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입니다. DDL.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정의합니다. 데이터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에 저장이 됩니다. 보통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요, 정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정형, 형식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에 맞추어서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 구조를 정의하고 관리하는 명령어들이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요, 이 뒤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테이블, 뷰 이런 식으로 대상이 지정이 되는데요. 보통 크리에이트, 드롭,
alter, rename 요렇게 명령들이 시작을 합니다. create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 인덱스, 뷰 등을 생성하는 명령입니다. 생성하는 명령어. drop 뭐죠? 삭제하는 명령어. alter 뭘까요? 어, 내용, 속성 등을 변경하는 명령어. rename 이름을 바꾸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create, drop, alter, rename 그 뒤에 어떤 것이 오더라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 사용하는 제일 앞단에 있는 명령의 시작이니까 체크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연관되어 있는 명령어들을 기억하시고 암기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reate, drop, alter, rename입니다. 그러면 create table, 테이블을 만드는 명령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형식은요. create table 그 다음에 테이블 명이고요. create table 테이블 명이고요. 테이블 명한 다음에 가로하고 컬럼 명과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 등을 계속 연이어서 기술을 해줍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역시 간단한 예제를 이제 봐야겠죠. 이게 기본이고요. 자, 테이블 명과 컬럼 명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알파벳 쓸 수 있고요. 숫자 쓸 수 있고요. 언더바, 달러, 샵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대소문자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건 조금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권장이니까요. 테이블명은 단수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각 컬럼이 어떤 타입을 갖냐는 것이에요. 자, 보시면요. 캐릭터, CHAR, 차 타입, 캐릭터 타입이 있고요. 바차2가 있고요. 넘버가 있고요. 데이트 타입 형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한 다음에 랭스가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면은 캐릭터 가로하고 3 그러면 최대 자, 캐릭터 3 그러면요. 고정 길이의 세자를 입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정 길이 문자열. 그리고 지정한 문자보다 작은 길이의 문자를 입력을 하면 나머지 공간은 공백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캐릭터 고정 길이 문자열 할당된 값의 길이가 지정한 L보다 작을 경우 공백으로 채워진다. 하지만 바차2 같은 경우에는요. 가변 길이 문자열이고요. 최대 그러니까 지정한 L의 숫자만큼 길이의 문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다. 가변 길이에요. 가변 길이. 바차2가 있고 바차를 쓰기도 합니다. 뭐 오라클이냐 오라클이 아니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넘버가 있는데요. 넘버 숫자형을 지정하는 건데요. L과 D가 있습니다. 가로한 다음에 지정한다는 겁니다. L은 전체 자릿수고요. D는 소수점 자릿수입니다. 그 다음에 날짜형 데이터인 데이트와 데이트 타임이 있습니다. 자, 요 정도 보고요. 참고로 가능한 오라클을 중심으로 이야기 드릴 건데요. 오라클이냐 MS SQL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요. 조금씩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약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타입도 있었지만 제약사항도 있잖아요. 어떠한 제약사항이 있는지 그 제약사항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키 이것은 기본 키다. 기본 키를 적용하는 겁니다. 기본 키를 지정하게 되면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가 자동으로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즉 검색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인덱스라는 걸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니까 당연히 널 지정할 수 없겠지요. 포린 키,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를 외래 키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참조 무결성 때문에. 다른 키를 참조, 릴레이션십을 관리하기 위해서 참조 무결성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키의 기본 키를 나의 속성으로 가져다가 외래 키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유니크가 있습니다. 고유한 속성이다. 즉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프라이머리 키랑은 좀 다르죠. 프라이머리 키는 대표성을 갖는 기본 키인 거고 유니크라는 거는요. 고유한 값을 갖는다라는 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요. 프라이머리 키와 다르게 널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난 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해주는 거죠. 참고로 널은요. 이후에 다른 챕터에서 이야기 드릴 텐데 아직 정의되지 않은 값 또는 아직 데이터를 입력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제약상으로 체크, 입력값의 종류와 범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지정해 줄 수 있고요. 데이터 입력 시 지정값이 없을 경우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는 디폴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사항들 그리고 이와 같은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테이블명, 가로하고 칼럼,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으로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내용,
크리에이트 테이블의 예가 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 인프로이스 해가지고 만들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가능한 단수를 쓰라고 했는데 또 근데 복수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참고로 체크하자라고 하고 넘어온 겁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긴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거긴 하지만 많은 교과서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는 경우가 여전히 있습니다. 자, employee ID. 자, 숫자형 인트 숫자고요. 그다음에 난널입니다. 난널. 뭐죠? 난널. 예, 널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first name 바차고 50이고요. last name 바차 50입니다. 이거 현재 참고로 이건 오라클은 아닙니다. 오라클 타입이 아닙니다. 오라클 명령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int 바차 이렇게 쓴 겁니다. 오라클로 가게 되면은 넘버 다음에 바차 2 이렇게 썼어야 하는 거고요. 자, 이런 게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거 헷갈리지 마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왕이라면은 만약에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오라클과 오라클이 아닌 예를 들면 뭐 MS SQL 같은 거 있잖아요. SQL 서버 요런 걸 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오라클 쪽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은 바차 최대 100자까지. 아이디 잡 아이디도 최대 50자까지. 하이어 데이트는 데이트 타입인데 난널 널이 될 수 없다라고 저장해 놓은 거죠.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 인프로이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키다. 그다음에 잡 아이디 여기 잡 아이디 있었죠? 얘는 포린 키다. 그리고 잡이라는 테이블에 잡 아이디를 레퍼런스 한다. 잡이라는 아이디의 프라이머리 키인 잡 아이디를 나는 포린 키로 쓰는 거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알터 테이블의 인프로이 알터로 해서 이런 테이블 구조를 고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왔는데요. 이렇게 크리에이트 테이블 한 것은요. 알터 테이블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약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알터 명령은 이후에 다시 정리할 거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지금은 수정이 가능하다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알터 테이블 한 다음에 add 셀러리 데시말 총 8자, 그 다음에 소수점 2자 이렇게 해서 지정할 수 있다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alter table employee 한 다음에 이메일 유니크 이메일 있죠. 이메일이라는 그 속성명에다가 이메일 유니크라는 제약사항을 부여합니다. 유니크라고. 그러면 이제부터 이메일은 유니크한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컨스트레인트 제약사항은요. 이메일 유니크라고 이름 붙인 거 요거 드롭으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다 알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컬럼 자체도 이메일 컬럼을 제거해 버릴 수 있습니다. 알터 테이블 드롭 컬럼으로 해서 이렇게 수정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우리가 보면요. 많은 도서에서도 그렇고요. 또 인터넷 자료에서도 그렇고요. SQLD 수험서에서 그렇고요. 살펴보면 오라클 SQL 것과 오라클이 아닌 MySQL 마리아DB 혹은 MS SQL 같은 것을 병행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친절한 것은 가로에서 얘기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어떤 거는 오라클이고 어떤 거는 오라클이 아닙니다. 구분해서 이야기는 드리지만 일단 기본으로는 오라클을 기본으로 가겠다라고 미리 언지는 드리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드롭 명령어가 있는데요. 드롭 테이블 이미 알고 있죠? 테이블을 제거하는 거고요. 간결합니다. 드롭 테이블명입니다. 이거는 뭐 예시도 필요 없을 정도이지요. 테이블 데이터와 구조 모두를 삭제해 버리고요. 복구 불가능합니다. 한번 드롭 테이블로 흔히 말해서 날려버리면 그 데이터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반면에 트렁케이트 테이블이 있습니다. 얘는요. 구조는 남겨놓고 테이블의 데이터만 제거해버립니다. 명령 형식은요. 트렁케이트 테이블의 테이블명입니다. 테이블 외 데이터만 삭제하고요. 구조는 남겨놓는데 하지만 여전히 노구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롤백이 불가합니다. 즉 복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로고 등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원할 수 없다. 롤백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요거는 또 트랜잭션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후에 트랜잭션은 다시 살펴보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카스케이드라는 제약이 걸려 있으면요. 해당 테이블과 관계 있는 참조 제약 정보도 함께 삭제되는
그런 속성도 갖고 있습니다. 요것도 체크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해서 넘어가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SQLD에 어떻게 문제로 나오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격도 중요하니까요. 따라서 우리 회차에서도 보면 뒤에 기출 문제도 있긴 하지만 기출 문제를 좀 많이 살펴보시는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물어보냐 이게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알터 명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터 테이블을 수정합니다. 알터 테이블명 add 컬럼명 넣을 수도 있고요. 드롭 컬럼명 해서 테이블에서 컬럼명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모디파이 해가지고 데이터 타입이나 제약 조건 등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듯이 add constraint로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도 있었고요. 드롭 constraint로 제약 조건을 삭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앞에 예제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모디파이 시 제약사항이 있는데요. 컬럼의 크기를 축소할 때, 그쵸? 널 혹은 값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크기를 축소할 때요. 데이터 유형이 변경할 때는요. 널만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쵸? 난널 설정은 널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겠죠. 당연히 데이터 중에서 요 정도의 제약사항이 있다. 상식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 정도 체크하고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네임 테이블 이름을 변경하는 리네임 테이블입니다. 리네임 테이블명 to 새로운 테이블명 예제도 필요 없겠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describe 테이블명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요. sp_help dbo 테이블명 이렇게 테이블 구조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TCL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 관련 부분은 또 다른 차수에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하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그래도 트랜잭션 사실 개념적으로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작업 단위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SQL들이 여러 개의 작은 단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게 논리적으로 하나로 완결성 있게 처리돼야 될 작업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명령어, 요것이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 TCL이 되겠습니다. 일테면 이거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SQL이 실행된다고 해볼게요. 단위 명령들이 실행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일부 명령 구간이 여러 개 SQL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단위로 전체가 다 실행되거나 실행되지 말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또 중간에 진행된 내용을 다른 녀석이 참고해서 봐도 안 되고 한마디로 독립성 있게 별도로 잘 동작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다시 트랜잭션에서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는 트랜잭션이 시작될 거다라는 스타트 트랜잭션과 관련된 부분과 트랜잭션이 완료됐을 때에 나 이제 이것을 반영하겠다라는 커밋과 아니 반영하지 않고 취소하겠다는 롤백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복구 지점을 지정하는 세이브 포인트 이런 것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다른 차수에서도 볼 테니까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트랜잭션에서 언급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트랜잭션의 특징은 조금 더 암기할 것도 있습니다. 다른 차수에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요. 코밋과 롤백이라는 두 가지 정도의 이제 키워드 명령만 보겠습니다. 커밋 수행한 작업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롤백 수행한 작업을 취소하고 수행된 상태로 복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트랜잭션에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트랜잭션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뭐냐면요. 요거예요. 기본적으로 비긴 트랜잭션부터 해가지고 트랜잭션 단위를 관리하는 가운데 적용하고 롤백하겠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SQL에 보면요. 오토 커밋이 있습니다. 오토 커밋. 앞쪽에서 이야기 드리고 왔지요. 그쵸? DDL 명령은 오토 커밋이고 DML 쪽은 오토 커밋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DBM에서 설정에 따라 다르니까. 따라서 인서트하고
업데이트하고 딜리트를 하는 명령어들을 몇 개 입력하고 나서는 이걸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기 위해서 커밋을 해줘야 합니다. 오토 커밋이 아닐 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쭉 입력하고 났는데 이거 취소하고 싶어. 그러면 롤백을 하면은 내가 작업한 것이 그냥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어찌 보면 트랜잭션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작업을 반영하고 취소할 때도 사용한다. 커밋 롤백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물론 트랜잭션에서도 함께 사용되고 이야기되어야 될 명령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커밋 롤백 수행한 작업을 반영한다. 롤백 수행한 작업을 취소하고 그 전 상태로 복귀한다. 즉 그냥 취소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오토 커밋이라는 개념 오라클 기준으로 DML은 오토 커밋이 어디에만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오토 커밋이 DDL만 그렇죠? DML 인서트, 업데이트, 그다음에 알터 있죠. 인서트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헷갈렸네요. 인서트, 업데이트, 그다음에 딜리트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다? 오토 커밋이 아니다. 물론 이것도 전제는 달았습니다. DBMS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커밋과 롤백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DCL이 있습니다. DCL,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예요. 주로 사용자를 만들기도 하고요. 사용자한테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했을 때에 보통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요. DBMS는 보통 특정한 포트 네트워크를 특정한 포트 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직접 사용할 수 있지만요. 이럴 때 이 데이터베이스를 각각의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어떠한 대상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 권한을 관리해 줘야 보안성 측면에서 맞는 얘기겠죠. 따라서 그럴 때 사용하는 언어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DCL이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요. 권한과 관련된 것부터 이야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란트와 리보크가 되겠습니다. 그란트,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특정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이고요. 리보크,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로부터 특정 권한을 제거하는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서 관련된 내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CL에서 유저를 관리하는 명령을 보겠습니다. 크게 create, 당연히 create 유저, alter 유저, drop 유저. 뭐죠? 예, 만들고 변경하고 제거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사용자를 만드는 건요. create user 사용자 이름에 identified by 패스워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본인의 사용자명과 패스워드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 드릴까요? 뭐 예를 들면은 오라클은 아니지만 마리아DB 같은 거를 설치해 사용한다고 하게 됐을 때 보통 우리 MySQL과 같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만든 사용자명과 패스형 모드로 로그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사용자와 사용자명과 패스워드로 로그인한 사용자한테 부여된 권한 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도인 겁니다. 사용자 변경, 알터 유저를 하고 있고요. 역시 identified by 패스워드 넣어줍니다. 사용자 삭제, 이건 쉽습니다. 드롭 유저 사용자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라클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유저가 생성되어 있는데요. 스캇, 테스트용 샘플 유저입니다. 오라클 DBMS에는요. 학습이나 테스트 등을 위해서 테스트용 샘플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그 유저가 스콧입니다. 스콧. 시스, DB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말하는 겁니다. DBA 권한이 부여된 관리자 유저가 하나가 있고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DB의 모든 시스템 권한이 부여된 DBA 시스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사용자 스콧 이렇게 사용자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참고로 그냥 체크 정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팁이라는 겁니다. 팁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란트 명령을 보겠습니다. 그란트. 권한을 부여하거나 권한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권한 어떻게 하냐면요. 그란트 한 다음에 부여하고 싶은 권한을 기술하고 온 한 다음에 부여하고 싶은 대상 어디를 대상으로 해줄 거냐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 이렇게 해줍니다. 그란트 온 투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란트 셀렉트와 인서트와 업데이트를 employees라는 테이블을 대상으로 이런 권한을 부여할 건데 누구한테 유저 언더바 존한테 부여할 거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어, employees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온 그란트 부여할 건데 all privileges 모든 권한을 부여할 거다. 누구한테? to 유저 언더바 존한테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예제 그냥 눈으로 봐주시고 어렵지 않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권한의 종류는요. select, insert, update, delete, alter 또 all 모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 관련 조건도 줄 수 있습니다. 레퍼런시스라든지 또 인덱스 관련해서 인덱스 이런 것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들을 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DML 관련 무엇을 할 수 있냐, 제약 조건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인덱스 관련 권한은 있냐, 이런 권한들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권한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오라클에는 또 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롤. 롤은 뭐냐면요, 일종의 우리 권한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할이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라클에는요 롤이 있는데 예를 들면요. 크리에이트 세션 권한을 갖고 있는 커넥트가 있고요. 클러스터나 테이블 오퍼레이팅의 권한을 크리에이트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리소스라는 권한을 갖고 있는 롤이 있고요. 또 이 롤을요. 크리에이트 롤 이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롤을 만들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권한을 하나하나 줄 수도 있지만 롤 이름을 통해서 줄 수도 있다. 요 정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여한 권한을 없애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예, 리보크 명령으로 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와 또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의 주요한 특징과 관리 구문, 또 DDL과 관련된 부분, 또 DCL과 관련된 부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역시 이런 명령어들 간단하기 때문에 예제를 많이 보여드리기보다는 형식과 사용 용도 정도를 얘기해 드렸는데요. 잘 기억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는 사용하는 언어들인 거고요. 그렇죠? 시험에도 당연히 나오는 것들이죠. 익숙해져야 될 내용인 거고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상황과 여건이 되시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터넷 검색, 블로그 검색, 구글링, 네이버 검색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언어들의 그 다양한 사례들, 사용법들을 많이 익혀봐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오라클과 오라클이 아닐 때는 여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구분해서 학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학습하셔야 한다 그러면 일단 오라클을 기준으로 학습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권장드린다 정도로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